안녕하세요. 독학으로 인벤터 따라하기의 루나스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엔 인벤터 프로그램 따라하기를 진행합니다. 지난 영상에 스케치 명령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고, 오늘은 그 명령어들을 활용해 스케치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명령어 사용이 그리 어렵진 않지만 명령어 사용법을 알고 연습하는 것과 모르고 연습하는 것은 다르니 스케치 활용에 앞서 앞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볼까요? 다음은 오늘 작성할 두 개의 스케치 도면입니다. 각각 하나의 스케치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표시된 원점을 기준으로 완전 구속시켜 스케치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입니다. 스케치를 하기 위해선 스케치 평면이 필요한데요. 저는 앞에서 바라보는 XY 평면을 선택해 스케치 아이콘을 눌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도면을 보시게 되면 왼쪽 하단에 스케치 원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선을 이용해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직사각형을 이용하고 자르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선택한 다음 원점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형상의 모습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형상의 모습이 니은자를 뒤집어진 형태의 모습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ESC 버튼을 눌러주시면 명령어가 종료가 되고요. 이곳에 자르기 버튼을 이용하여 내가 필요 없는 형태의 모습을 선을 그어서 모양을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값을 먼저 전체 치수를 주도록 할게요. 가로 치수가 150이 되겠고요. 휠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형상의 전체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축소 확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세로 치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105라고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주시고 형상의 모습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럴 땐 치수 명령을 ESC를 눌러 종료를 하시도록 하고요. 포인트를 잡아서 형상의 모습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잡았는데 수직 수평에 해당되는 부분에 구속이 풀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직사각형의 경우 자르기를 이용할 경우 수직 수평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때에는 구속 조건에서 수직 수평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속 조건을 추가해 주셨다라고 한다면요. ESC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다시 한번 이렇게 형상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이쪽에 삼각 형태 모습이 있죠? 이럴 경우는 선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선을 적당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시고요. 이곳에서도 자르기를 이용하여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보시게 되면 왼쪽의 선과 오른쪽의 수평한 선이 잘려지면서 동의선상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래서 구속 조건을 이용하여 동의선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께 움직이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나머지 치수를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다음 치수는 75, 다음 치수는 38, 다음의 치수는 28, 다음의 치수 같은 경우는 사선을 선택해서 위쪽 방향을 하면 수평거리, 사선을 선택해서 왼쪽 방향이나 오른쪽 방향을 두시게 되면 수직거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나머지 바깥쪽 부분에 해당되는 모습을 완전 구속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래쪽에 있는 슬롯의 형상의 모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슬롯 형상은 직사각형 아래쪽에 있는 형상을 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치수 기입의 유형에 따라서 중심 대 중심, 전체, 중심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형상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중심 대 중심의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슬롯, 중심 대 중심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이콘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이런 점선이 나오는 부분일 때는 클릭하지 않기를 권해주도록 하고요. 이런 점선이 나오지 않을 때 클릭해서 형상의 모습을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치수를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22, 다음 왼쪽에서부터
원호를 선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까지 거리가 36. 그리고 중심을 선택하셔도 괜찮고요. 아래쪽 수평한 선을 선택하셔서 직수 기입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값은 56. 그리고 두 개의 거리 치수를 주고 싶다면 아래 위의 선을 모두 선택해서 거리 치수처럼 치수 기입을 하시게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선택한 다음은 적당한 위치에다가 포인트를 찍고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직경이 20이라고 하면 중심점을 찍은 다음 키보드를 이용하여 20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 치수 기입이 바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원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ESC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제가 중간중간 명령어가 끝날 때 ESC를 눌러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명령 끝날 때 ESC 버튼을 눌러주시길 권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치수를 선택한 다음에요. 원으로 선택하시고 오른쪽 모서리선을 선택해서 거리 치수를 주도록 할게요. 원의 중심입니다. 이게 26. 또다시 아래쪽 모서리서부터 원호 중심점을 꼭 찍진 않으셔도 되고요. 원호만 선택하셔도 중심점 위치를 표시해서 나타내주게 됩니다. 선택해서 59. 이렇게 하시게 되면 스케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시고 스케치 위치를 만약에 변경하고 싶다면 아무것도 눌러지지 않는 상태에서요. 치수를 한번 선택해 주신 다음 문자 부분을 선택하여 드래그 형태 모습을 진행하시며 위치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스케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스케치입니다. 다음 도면은 원호를 사용하는 스케치인데요. 이번 도면도 앞에서 바라보는 XY 평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 아이콘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케치의 원점은 38이라고 하는 원호의 중심점입니다. 이 경우 원을 선택할지 원으로 선택할지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요. 라운드로 이루어진 원호의 형태 모습은 원호로 작성하시길 원하고요. 파이로 작성되어 있는 것은 원을 이용해서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호를 선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원호 종류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중심의 위치가 확실하다면 중심점 호를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음에 명령을 선택한 다음 원점을 찍어주도록 하시고 호의 형상의 모습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케치를 만든 다음에요. 스케치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 먼저 라운드 38이라는 지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다음에 스케치를 진행할 건데 저는 바깥쪽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다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중심점 호를 이용하여 호의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용하여 두 개의 끝 포인트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호를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형태 모습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명령을 종료하고 싶다면 ESC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확인 버튼을 눌러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형상을 보시게 되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접선 형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선 같은 경우는 접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접선이 이루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구속 조건에서 접선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이용하여 호와 선을 선택하여 접선 상태를 유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위치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요. 먼저 원호와 원호를 선택해서 세로에 해당되는 치수를 35라고 주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원호와 원호를 선택하여 가로에 해당되는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20에 해당되는 치수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완전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 모습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선과 원호를 이용해 줄 수 있는데요. 이 모습 슬롯이란 형태의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롯을 이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중심 대 중심 슬롯을 선택하여 원점을 찍어주고 바깥쪽으로 쭉 빼서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형상의 모습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긴 형태 모습에 대한 부분은 자르기를 이용하여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르기를 이용할 거고요. 요렇게 또 요렇게 여기도 필요 없으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가 완료되었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슬롯에 해당되는 부분에 구속이 풀렸는지 아니면 안 풀렸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형상이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형태 모습에 꼭지점을 눌러서 위아래 또는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접선 상태는 유지된 상태인데요. 수평에 해당되는 구속 조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속 조건에서 수평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수평 구속 조건을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속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치수로 위쪽과 아래쪽에 해당되는 치수를 15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바깥 외경에 대한 전체적인 형상은 만들어졌고요. 디테일한 부분을 다시 한번 주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원이 있기 때문에 파이 20원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 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선택하지 않고 중심점을 잘못 찍었다 라고 했을 경우 동심을 어떻게 맞추는지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가 이렇게 중심점 찍고 20 엔터 하시면 치수가 먼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심을 맞춰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여기 위에 구속 조건에 동심 구속 조건을 선택하신 다음 두 개의 홀을 선택해 주시면 중심이 같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 원의 중심에 딱 맞게 원을 그릴 수도 있지만 혹시 틀어졌을 경우에는 동심 구속 조건을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R4라고 하는 치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작성에 해당되는 목각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각기를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반지름 값을 4라고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두 개의 모서리선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다음에 4라고 하는 라운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ESC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에 모델링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진행한 스케치 활용 어떠셨나요? 복잡한 3D 모델링일수록 명령어 활용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모델링하며 계속적으로 스케치가 진행되는데 그 기초가 되었던 오늘의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